오늘 동동을 하고 문제를 풀고 이거 다 풀고 할 수 있겠어? 저요? 너무 많아요? 네네. 100문제예요.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쵸? 왜냐면 오늘 저번에 응. 동동이 다 끝났거든요. 그럼 아직 학교에서는 동동까지밖에 안 했어요? 동동이랑 응. 네, 동동까지밖에 안 했어요. 어머나. 우리도 하나하나 꼼꼼히 하면 되죠. 그쵸? 일단 한번 보고 있으세요? 네. 동동 어렵지? 네. 정리할 게 굉장히 많고 문제 나올 때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할 게 많은 작품. 재밌어라 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는 데는 뭔가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건 잘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는 되게 재밌거든요. 약간 이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정리할 게 진짜 많아가지고 근데 이걸 거의 1년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거의 2학년 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난 약간 이게 경자로 끝나는 이름은 뭔가 친숙하거든. 왜냐면 내가 가경이니까 여경이 있고 다경이가 있어. 다경이가 2명 있거든. 성이 다른 다경이. 그래서 약간 뭔가 보면은 뭔가 그러니까 뭐 끝음이 비슷해서 그런지 되게 친숙해. 가경, 나경, 뭐 다경 이런.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은 여경보다는 유경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생각보다 전화로 얘기할 때 잘 못 알아듣지 않아? 네, 약간 그래가지고 좀 일부러 이런 말 할 때도 또 나도 그래. 습관이 나도 그래. 있어요. 나는 원래 그냥 별로 생각 없었는데 전화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이름을 말해야 되는 전화 있잖아. 맨날 김가경이요 이러면은 가영 고객, 뭐 다정 고객님 뭐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나도 맨날 김가경이요 경. 맨날 이래 나도. 일부러 그렇게 나도. 나는 그렇게 인지를 못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이름이구나를 알게 된 뒤로 나도 되게 똑똑 말하더라고. 많이 추워졌지. 겨울이야. 오늘 너무 차를 가져오기가 귀찮아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왔는데 후회했어. 너무 추워가지고. 맞아. 이러다 이제 또 택시 타고 집 가는 거 아닌가 몰라. 집까지.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오늘 동동을 정리를 할 거고요. 자, 내용이 되게 그러니까 재밌는데 정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꼼꼼하게 우리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동동이라는 거고요. 고전 시간대 지금 시험 보면 고전 시가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그럼 고전 시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갈래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래 구분을 굉장히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글표 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시조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의 갈래는 사실상 외워놓지 않으면 시험지에서 대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갈래는요. 고려가요라는 거예요.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는 말 그대로 고려시대에 있었던 노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려가요가 과연 뭔지 한번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고려가요. 자, 일단 고려가요는 금방 말한 것처럼 고전 시가 중에 한 갈래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는 그냥 옛날 시를 다 총칭하는 말이고 그 중에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들을 고려가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요. 자, 그랬을 때 고려가요 특징이 뭔가 봤더니 자, 1번.
얘네들은 처음에 민간에서 유행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민간이라는 거는 백성 민자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라는 거죠. 민간에서 유행하다가 나중에 궁궐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계속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궁궐로 흘러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민간에서 유행했다. 이 속성을 잘 봐야 되는데 유행이라는 건 억지로 만들어져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민간에서 유행하려면 유행할 만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과연 민간에서 유행할 만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 일단 고려를 해보자면 일단 잘 외워져야겠죠. 그쵸? 그래서 내용이 좀 공감이 되고 남들 입장에서도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유행이 되는 거지. 근데 내용이 아무리 공감이 돼도 이게 너무 따라 부르기가 어려우면 유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따라서 내용도 공감이 돼야 되지만 형식도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라는 거야. 단순하다라는 거는 반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많으니까 몇 구절만 외우면 금방금방 따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공감되고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 반복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내용상에서 공감이 잘 되고 보편적인 건 뭔가 봤더니 사랑 노래. 우리 인간들이 사랑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별 노래. 사랑하면 이별도 하고 그 외에도 그냥 나의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피지배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불만이 많을까? 그쵸. 지배층, 즉 사회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보편적이고 공감이 잘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반복이 많다라고 했죠. 반복이 얼마나 많나 봤더니 그냥 단순히 시어나 식구 그리고 시행 이건 이제 한 단어이거나 두 단어 이상이거나 한 줄이거나 이런 말이죠. 이런 반복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고려가요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인 후렴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아무따 반복시키면서 노래적인 요소를 높이는 게 후렴구인 거예요. 근데 후렴구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여음구가 있어요.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뭔가 봤더니 둘 다 내용과 무관하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즉 얘네들은 내용하고는 아예 연관이 없어요. 내용과 완전 무관하고 그냥 단순히 운율을 위해서 들어있는 요소다라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그럼 후렴구와 여음구의 차이는 뭔가 봤더니 후렴구는 약간 좀 줄 단위로 뭔가 좀 더 노래같이 약간 좀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느낌의 말들이고 여음구는 한 단어 단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노래적인 요소를 높이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 잘 됐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특징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세세한 세부적인 이런 형식을 좀 볼 건데요. 일단 고려가요는 보통은 우리가 사문보였다라고 해요. 사문보. 우리가 민간에서 유행했던 웬만한 고전 시가들은 거의 사문보예요. 유행하지 않고 양반들이 많이 썼던 건 대체로 사음보예요. 시조나 가사 같은 거. 근데 얘는 민간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요스러워. 민요가 보통 삼음보거든요. 그래서 민요적인 율격의 삼음보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궁중으로 편입됐다라고 했죠. 이건 언제냐면 조선시대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민간에서 유행할 당시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됐었다라는 거야.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줘. 그냥 내가 알려주고 앞집 알려주고 옆집 알려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궁궐로 편입되는 그 시점에 조선시대였죠. 한글로 나중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채집해서 기록된다라고 해서 채록됐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한글로 기록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있나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 불렸던 건 맞지만 기록은 조선시대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불린 건 고려시대인데 기록된 건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선택지에 고려시대 노래로 불리다가 기록되었다. 이러면 살짝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보통 거기에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고려가요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조금 더 한번 주목을 해볼 건데 이 궁궐로 편입됐다라는 거에서 또 특이하게 이제 좀 파생되는 특징이 있어요. 뭔가 봤더니 궁궐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임금이 들을 만한 내용 중에 약간 좀 귀에 거슬린 내용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따라서 이 궁궐로 편입되는 바로 이 과정에서 조금의 검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수정되거나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중에 삭제가 됐다라는 건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원본과 최종본이 있어야지 없어진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알아볼 수가 없고 수정된 것도 원본과 최종본이 있어야지 비교를 해볼 거 아니에요. 얘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추가된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전체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좀 뜬금없는 구절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뜬금없냐면 분명 이 노래는 사랑 노래인데 갑자기 임금님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나 분명 이 노래는 이별 노래인데 나라가 너무 살기 좋다거나 이런 이상한 내용들이 있으면 아 이거는 궁중 편입 과정 중에 추가됐겠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좀 특이한 특징인데 동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1년을 한번 우리가 형광펜으로 박스 한번 쳐볼게요. 이 1년이 바로 그런 궁중 편입의 증거다라고 불리는 구절이에요. 얘는 궁궐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추가했겠구나 후에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은 나름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다음 하나만 더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은 월령체라는 말이 있죠. 자, 이 월령체라는 말은 뭘까라고 봤더니 얘는 고려가요하고는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고려가요는 고전 시를 구분하는 갈래적인 특징인 거고 월령체는 그냥 이 작품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식적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는 어떤 월마다 구분하여 내용을 풀어 쓴 것들 우리가 다 월령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동 말고도 예를 들면 농가 월령가라는 작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농가 월령가보다 동동이 가장 더 오래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초의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동동이고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면은 또 월마다 구분해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하는 노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농가 월령가여서 이게 연계지문을 원래 되게 많이 나와요. 외부지문으로. 동동과 비교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거는 월령체 형식이고 그래서 이 동동에서는 월마다 구분하여 각 월의 세시풍속, 즉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민속적인 것, 풍속 같은 것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마다 어떤 세시풍속이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좀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세요. 못 쓴 거 있으면 써보고요. 후에 네. 조선시대 궁중으로 편입이 됐을 때 네. 하나로 기록 전체로 편입이 된 건가요? 편입되는 과정에서 기록이 된 거죠. 고렸을 때 민가에서 유행했던 노래가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받아 적어서 임금한테 올리고 이랬던 거죠. 이게 악학궤범에 아마 기록이 됐을 거라고 봐요. 조선시대 성종 때. 그래서 그때 그 성종이라는 그 임금이 이제 뭐 옛날 노래나 민간에 떠도는 노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노래들을 한번 조사해서 적어봐라 해가지고 그때 적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아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궁궐로 들어가게 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내려가서 볼게요. 자, 1연은 아까 말한 것처럼 궁중 편입의 증거다라고 했었죠. 자, 왜 그런가 봤더니 내용이 덕이란 곰배 맞죠? 이 곰이 옛날 말로 이 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 발꿈치, 팔꿈치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 곰이 뒷부분이란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뒷잔에 받고 이런 말이야. 복은 앞잔에 받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 덕은 신령님께 바치고 복은 임금님께 바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임금님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그쵸?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궁중편입의 증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이게 이제 고전 문법을 배웠으면 알겠지만 이 잡이라는 말이 객체 높임 선어말어이기 때문에 대상이 높은 분이다라는 거를 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덕과 복을 높은 분께 바친다, 임금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덕이야 복이야 하는 것을 나으라라는 게 진상하다예요. 진상하다. 그러니까 진상하다라는 거 이렇게 차려서 대접하다 이런 말이라 보면 돼요. 나으라 옵니다라고 해서 1년을 시작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1년은 약간 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임금님께 복을 바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게 아마 좀 약간 다른 부분과 무관하기도 하고 뭔가 좀 생뚱맞게 들어있네라고 해서 궁중편입의 증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자, 아으 동동다리 이 말이 모든 년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다? 그렇지. 이걸 우리가 후렴구라고 해요. 자, 이게 바로 후렴구고요. 이 후렴구는 동동에서 매 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죠. 연의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렴구가 나오면 그 연이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연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후렴구의 특징은 아니고 이 동동에서의 특징이다라는 거지. 왜냐면 다른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연이 끝나지 않아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동만의 특징. 그리고 일단 반복되죠. 반복은 뭐야? 아무따 운율이죠. 그리고 아우 동동다리 계속 말하니까 흥을 돋는다 흥취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아으라는 것은 감탄사예요. 우리 아 있죠. 그러니까 영탄법은 당연히 되겠죠. 그다음 동동 이건 아마 북소리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둥둥둥 이렇게. 아, 이거는 북소리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1월부터 쭉쭉쭉 가볼 건데요. 한번 연 번호를 매겨보세요. 그러니까 정월이 1월이에요. 근데 사실상 2연에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한번 연 번호를 쭉쭉쭉 매겨서 14명까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네. 자, 끝까지 13명까지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2연을 보니까 정월 나왔죠. 자, 이게 1월이에요.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란 말 들어봤지. 그 정월이 1월이거든요. 1월 그리고 이 시옷이 관역극조사 의잖아요. 고전문법에서. 자, 1월의 날인물은 이게 냇물을 말하는 거야. 날인물이 냇물을 말해요. 냇물은 아으 감탄사죠. 영탄법이네요. 어저 녹저 하는데 한마디로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 냇물이라는 건 지금 보니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변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누리라는 건 세상이란 뜻이에요. 우리 온누리 약국 맞죠? 그게 온 세상 약국인 거야 사실. 누리 시옷은 관역조사 세상의 가운데 난 몸은 이 몸은요 하자 자신을 칭하는 거예요. 이 몸은 홀로 자 여다가 우리가 기본형을 여다라고 보는데 얘는 지내다 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홀로 지내는구나 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리을셔 이게 뭐뭐 하는구나 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탄법에 들어가겠죠. 어쨌든 좀 감탄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자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
1월에 흐르는 냇물이 있는데요. 그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한대요. 근데 세상 가운데 있는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혼자 그냥 외롭게 조용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자는 뭔가 지금 집에 혼자서 살면서 변화가 거의 없고 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냇물의 삶과 하자의 삶이 어때? 반대예요. 대조되고 있죠. 대비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쟤는 얼었다 녹았다 변화도 많은데 나는 진짜 심심해 죽겠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조, 대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진짜 안 그래도 심심해 죽겠는데 쟤를 보니까 쟤는 재밌어 보이고 나만 심심해 보여. 내가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화자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기억나요? 우리 이거 겨울에 한번 정리했었는데. 화자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라는 거죠. 중요하죠. 노란색으로 표시해볼게요. 뒤에서 몇 번 더 나와요. 자, 근데 이때 이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객관적 상관물 이꼴 감정이입이다. 이거 절대 아니라고 했죠. 지금 냇물에는 감정 표현이 아예 없어요. 그쵸? 그리고 감정이입이 되려면 냇물과 이 몸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냇물은 변화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대조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정리 못하고 있으면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3형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2월인데요. 2월의인 거죠? 2월에 보름에 우리가 보름은 15일이에요. 매달 15일쯤에 보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름이라고 불러요. 2월 보름에 감탄사죠? 자, 높이 켠 등불, 등을 부리니까 등불 말하는 거죠. 등불. 자, 다오라는 같구나 이런 말이에요. 다오라가 뭐뭐 같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뭐뭐 같다라는 거는 우리 직유법이죠. 그렇죠? 자, 그럼 등불 같다라는 거는 등불과 같은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이 등불이 보조관념인 거잖아. 뭐뭐 같다라는 거는. 그럼 원관념은 뭔가 같더니 내 님이라는 거지. 내 님이 높이 켜있는 등불 같대요. 직유법이죠. 만인을 비치실 즈이셨다가 이게 원형이 모습이란 뜻이에요. 만인을 비치실 모습이셨다라는 거야. 뭔 얘기하는 거야? 님을 예찬하는 거죠. 내 님은 등불 같아서 만인을 비추실 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등불이라는 건 당연히 지금 남들을 비춰주는 좋은 소재로 쓰이고 있죠. 하자는 님에게 굉장히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 님의 등불 같다라는 거는 님의 어떤 인품을 예찬한다라고 보면 돼요. 인품. 막 후광 비춰서 너무 잘생겼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교재 데스크에서 안 받는 거 맞아요? 결제만 하고 쌤이 줄게요. 일찍 왔어? 300. 오케이. 쌤 수업. 자, 봅시다. 됐어? 자, 그래서 인품을 예찬하고 지금 그럼 3연을 보니까 2월에 님을 예찬하는 소재가 지금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2연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상관물이 나왔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4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4연인데요. 3월을 나며 개가 이제 필 개자, 열릴 개자예요. 한마디로 핀. 우리 만개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꽃이 만개하다. 감탄사죠. 만춘이라는 건 늦은 봄이라는 거야. 늦은 봄에 달의 꽃이, 자 봐봐. 달의 꽃 뭐 같냐면 진달래꽃이에요. 진달래꽃. 달의 꽃이라는 건 진달래꽃이에요. 달의 꽃이 여라고 불렀죠. 자, 이거 사람을 부르는 거 도노법. 도노법은 무조건 영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진달래꽃이라는 소재가 드러났어요. 남이 부러워할. 자, 이게 남이 부러워할 이런 말이에요. 부러워할.
즈음, 또 나왔죠. 이거 원형이 모습이라고 했어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나셨다. 누가요? 지금 보니까 진달래꽃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래. 그럼 좋은 거죠. 자, 이 시에서 좋은 건 계속 누굴 비유할 때 쓰냐면 님을 비유할 때 쓰는 거예요. 님을 비유할 때. 따라서 지금 사연도 님을 예찬하는 거죠. 근데 이번엔 뭘 예찬하나 봤더니 남이 부러워하는 모습이래. 진짜 레알 잘생겼다 이런 말 하는 거지. 외양을 지금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나요? 네. 자, 이번에는 오연이에요. 자, 오연 왔더니 4월이에요. 4월을 아니 잊어. 지금 안 잊어라고 보면 돼요. 4월을 안 잊어. 오신 곡꼬리새 뭔가 봤더니 꾀꼬리를 말하는 거야. 꾀꼬리. 자, 꾀꼬리는 4월을 잊지도 않고 우리 동네에 찾아온 거야. 근데 무슨 따 무엇하러 녹사님이라고 나왔는데 이 녹사가 고려시대 벼슬이에요. 녹사라는 게. 근데 우리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벼슬은 누구만 했어? 남자 여자 중에? 남자만 했죠. 따라서 이 녹사는 남자인 거고 벼슬을 한 사람이니까 화자가 기다리는 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4월을 잊지도 않고 꾀꼬리는 우리 동네에 찾아왔는데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있구나라는 거야. 아, 지금 꾀꼬리는 왔는데 내 님은 나를 잊고 안 왔네요. 자, 보니까 님이 안 오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비참하겠지. 근데 내가 기다리는 녹사님은 오지도 않는데 꾀꼬리는 4월만 되면 제깍제깍 우리 동네에 오는 거야. 누구랑 대조돼요? 화자랑 대조돼요? 지금 안 오는 건 누구야? 그치. 화자가 기다리는 님과 대조되죠. 녹사님은 오지도 않는데 이놈의 꾀꼬리는 제깍제깍 알림시계처럼 오는 거야. 아,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객관적 상관문이죠. 안 그래도 내 님이 안 온 게 슬퍼 죽겠는데 저것은 때가 됐다고 돌아와 있는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유경 봅시다. 5월 5일은 단오날이에요. 단오날. 우리 그 세시풍속에 음력 5월 5일이 단오거든요. 단오날, 자, 수리가 단오예요. 아침약은 즈문 천이에요. 즈문이 천인데 천해를 즉 천년을 장존하다라는 거는 오랫동안 존재하는 거니까 장수하는 거죠. 천년을 장수하는 약이기 때문에 바치겠대. 받잡노이다. 높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주겠어? 님한테 주겠죠. 따라서 이 약이라는 건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지금 님은 오지도 않았는데 단오날 아침약을 보면서 뭘 생각해? 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아침약이라는 것은 님에 대한 어떤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객관적 상관물과 뭐 님을 비유하는 말과 화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자, 7연 봅시다. 자, 이번에는 6월 보름이야. 6월 15일이죠. 6월 15일에 자, 별해가요. 벼랑애라는 거야. 왜냐면 별 히읗이 히읗 종성체언이거든요. 벼랑에 버린 비. 자, 다오라가 무슨 뜻이었지? 다오라가 우리 앞에 나왔었죠. 가꾸나요. 그치, 직유법이죠. 자, 이번에는 벼랑에 버린 빛 같아. 느낌 어때? 좋아, 안 좋아, 일단? 벼랑에 버려진 빛 느낌 안 좋죠? 누굴 비유할 때 쓸까? 일단 님과 관련된 비유되는 말들은 다 좋은 말이었잖아. 아, 그럼 이건 누군가 봤더니 화자 자신을 비유하는 거야. 자기를 비유하는 건 다 계속 뭔가 좀 처량하고 쓸쓸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벼랑에 버려진 빛 같대. 누가? 내가요. 돌아보실 님을 잠깐이나마 쫓겠습니다라는 거야. 화자는 벼랑에 버려진 빛처럼 처량하게 버려졌는데 그래도 님을 쫓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8연 한번 가볼까요? 자, 8연을 왔더니 이번에는 7월 보름이야. 7월 15일인 거죠. 7월 15일에 백종이라는 거는 100가지 종류를 말하는 거야. 100가지 종류의 것들을 배하여 두다라는 게 차려두다라는 거야.
차려두다. 그러니까 상에다 차리는 걸 배하다라고 하거든요. 배까지 종류를 왜 차렸나 봤더니 7월 15일이 우리 세시풍속으로 백중일이에요. 백중일. 이게 이제 절에서 엄청 큰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그 100가지 종류를 차려놓고 님을 한 곳에 자 우리 여다 기본형이 지내다 살다라고 했죠. 한데 지내고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다니까. 뭘 빌어? 소원을 빕니다라는 거야. 화자는 백중일에 제사를 지내면서 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구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8월 보름이야. 8월 15일 음력 뭐야? 추석. 그렇지. 이걸 모르더라고 애들이. 추석이에요. 가베 날이지만 이 가베가 한가위의 어원이에요. 가베에서 가위가 되고 그게 한가위에서 우리가 뭐 추석날을 한가위 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추석날이지만 님을 모셔. 자, 여다 기본형 지내다라 했죠? 지내야 오늘날의 추석이다. 한마디로 네가 없는 추석은 짭이다. 즉 네가 있어야 의미가 완성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세시풍속을 언급하면서 그냥 화자의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지 특별한 소재가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다음 10연 볼게요. 10연. 자, 9월 9일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자, 10연에 왔더니 9월 9일인데 약이라 먹는 황화, 노란 국화꽃이에요. 노랄 황 뭐 이거죠? 노란 국화꽃이 방 안에 드니 자 이거를 초가집이 적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뭐 비상조건에서는 아마 아득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아무튼 9월 9일은 중양절이에요. 중양절. 세시풍속으로. 이때 뭐 하나 봤더니 가을이니까 국화꽃이 피잖아요. 그 국화꽃 가지고 막 꽃차도 해먹고 꽃전도 해먹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도 지금 노란 국화꽃을 얻어서 내 방에 갖고 왔어. 근데 내 방은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한 방이잖아. 근데 거기에 화려한 국화꽃이 들어오니까 내 방에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거야. 기분이 어때? 더 안 좋아.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 객관적 상관물로 해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가야 돼요. 앞에 이제 그 꾀꼬리나 냇물은 100% 이렇게 좀 해석을 동일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 따라 다르니까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그 국화꽃이 내 방에 드니까 초가집이 적막하다, 쓸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1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10월이에요. 10월에 점이다라는 건 얇게 써는 걸 우리가 점이다라고 하잖아. 폐 같은 걸 보통 점이잖아요. 얇게 썬 바룻이 뭐냐면 보리수나무예요. 바룻이 보리수나무. 자, 다호라는 무슨 뜻 또 나왔네? 같구나. 그 무슨 법? 직유법이니까 뭘 찾아야 돼? 그렇지. 원관념을 찾아야 돼. 근데 내용을 보니까 꺾어서 버리신 후에 지니는 분이 한 분도 없대. 보리수나무는 어떤 건가 봤더니 얇게 썰어서 버려진 다음에 아무도 안 가져가. 좋은 처지야, 안 좋은 처지야? 안 좋은 처지. 누굴 비유하는 말이다? 화자를 비유하는 말이다라는 거야. 여기서 안 좋은 건 다 화자 비유하는 거예요. 화자의 처지가 얇게 썬 보리수나무 같대요. 그쵸? 아무도 안 가져준다는 거야. 자, 12연 볼게요. 11월 봉당이라는 건 흙바닥이야, 흙바닥.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처량 떨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기 집에서도 흙바닥에 한삼이라는 건 겨울에 덮기엔 너무 얇잖아요. 그쵸? 3배 이불이야. 한삼을 덮어놓고 누워서 스를 살아온저라는 게 슬픈 일이로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흙바닥에 누워서 얇은 이불 덮고 생각하니까 참 슬픈 일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고운 일, 고운 이를 스시옴이라는 거는 여의고라는 말이야. 이별하고 열서 기본형 여다죠. 여다는 뭐다? 여다는 지내다. 그치? 그럼 이거는 고운 일을 여의고 지내는구나라고 해서 뭔가 약간 좀 복배채로 터져 나오는 슬픔이 바로 12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월에 흙바닥에 얇은 이불 덮어놓고 누워보니까 진짜 슬프다. 고운 님을 여의고 나 혼자 이렇게 살고 있다니 이렇게 좀 처지를 한탄하는 거죠. 한탄. 자, 이제 마지막 13연이에요. 반전이죠? 자, 12월 분지남가라는 거는 분지나무예요. 작년에 중세고 했어요.
중세고 작년에 했어요. 시험 범위에서. 학교에서. 그래? 이게 기억 덧붙임 체험이거든요. 나무로라는 말이에요. 분지나무로 깎은, 자, 나을 차려둔, 우리 아까 진사가 이런 거 봤죠? 차려둔 반이 밥상이에요. 우리 소반 들어봤죠? 소반. 밥상 위에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자, 다오라 무슨 말? 같구나. 그럼 이거 무슨 법? 직유법. 그럼 뭐 찾아야 돼? 그렇지. 그럼 얘 처지를 한번 봐야겠다. 보니까 분지나무로 깎아놓은 밥상 위에 젓가락 같대. 엥? 밑에 보니까 님의 앞에 들어서 어리다라는 거는 뭐 차려두니라고 보면 돼요. 님의 앞에 들어서 차려놨더니 손님이 가져다가 물었다는 거야. 아, 그럼 화자는 님 앞에다가 딱 차려놨더니 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데려갔다라는 거죠. 아, 그럼 이 분지나무로 깎은 나흘반 위에 젓가락은 누구의 처지인 거야? 그치, 화자의 처지인 거죠. 그래서 화자는 그렇게 님이 나를 데려가길 바라면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님이 안 데려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데려가 버렸다라는 거죠. 이때 이 손이라는 거는 화자의 이제 다른 남자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님을 다시 못 만나고 아마 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식도 볼게요. 자, 일단 1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궁중 편입의 증거다라는 거. 여기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여경이는 큰 글씨로. 자, 1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궁중 편입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궁중 편입의 증거. 자, 2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 상관물 냇물이죠. 객관적 상관물 땡땡 냇물 이렇게 되면 되겠죠?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자, 사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님 비유 땡땡 등불이죠. 사면에선 님을 비유하는 등불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면에는 지금 2월 15일에 연등회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서 등불이 왜 나왔냐면 이 2월 15일에 보통 연등회를 하거든요. 세시풍속은 연등회예요. 그것도 옆에다 크게 적어놔 봅시다. 앞에는 뭐 세시풍속이 따로 없었어요. 연등회라고 적어봅시다. 됐어요? 자, 4연은요. 지금 님 비유 땡땡 진달래꽃이죠. 님 비유 땡땡 진달래꽃 세시풍속 없고요. 자, 5연은 객관적 상관물 땡땡 꾀꼬리 나왔죠. 세시풍속 없고요. 자, 6연은 세시풍속이 단오죠. 단오 나왔어요. 단오. 뭐 아침 야간 화자의 사랑인데 뭐 그렇게까지 엄청 중요한 소재라고 보기는 힘들고. 자, 7연은 세시풍속은 유두절이라고 해요. 유두절. 이렇게 6월 15일에는 동쪽으로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벼랑에 빛이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머리 다 감고 빛 버리고 간 거지. 그치? 그래서 유두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화자를 비유하는 땡땡 벼랑에 버린 빛이란 소재가 나오죠. 화자를 비유하는 벼랑에 버린 빛. 자, 그 다음 8회는요. 7월 15일 백중일이죠. 세시풍속은 백중일. 이날 그냥 소원 빌고 끝났죠. 백중일. 절에서 크게 제사 지낸 날이에요. 이거 소설이나 되게 많이 나와요. 고전 소설에도. 자, 구연은 8월 15일 추석이죠. 추석. 이날도 그냥 소원 빌었죠. 뭐 추석날 너랑 같이 있어야 좋은 건데 너가 없어서 너무 슬퍼. 뭐 이 정도 내용. 자, 10월은 9월 9일 중양절이었죠. 중양절. 자, 세시풍속은 중양절이고 국화꽃 가지고 이것저것 해먹는 날인데 이때 황화꽃이라는 객관적 상관물 등장하죠. 객관적 상관물 땡땡 황화꽃 노란 국화꽃이에요. 자, 11년. 음, 11년은 세시풍속 따로 없었고요. 화자를 비유하는 땡땡. 얇게 썬 보리수나무 있었죠. 꺾어 버렸더니 아무도 안 가져가. 그쵸? 자, 12년은 세시풍속도 없고 객상도 없고 비유도 없어요. 자, 13년.
자, 12월도 세시풍속은 없는데 젓가락 있죠. 젓가락, 화자비유, 땡땡, 그래서 내가 다 차려놨더니 님이 안 가져가고 남이 가져갔어. 라는 거죠. 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이걸 또 좀 당연하다. 여기가 좀 월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세시분석과 연결하면 좀 쉽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울 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지문은 시험지에 나오니까 보면서 좀 유추하는 게 가장 좋고 쌤이 이제 뭐 기본형을 알려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동동 말고도 딴 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알아놓으면 좋고 뭐 여다, 다호라 이런 말들은 그냥 계속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동동 이렇게 정리했고 뒤에 우리가 학습 활동은 자리 옮겨가지고 한번 정리해볼 거여서 10분 쉬었다가 이거 하고 복스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네. 종이컵 저기 보면은 쌤 뒤에 있어요. 뭐야? 다은이 그거 가지러 왔어? 저 근데 그거 2회차 네. 가져갔어요. 2회차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근데 그 질문 내일 가져올게요. 3회차 줄게. 근데 그 두꺼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봤어? 그것도 쌤 붙여요. 네? 맞아요. 자기가 나왔어? 네. 이거 봐 이제. 지금 가져다 태연아. 가지러 왔어? 태연아 풀고 하자. 풀고 하자. 아 진짜? 신나서 간 거 아니지? 잠깐만. 태연이가 1차 1일 썼고 1차 공부했어야 돼. 근데 1차 공부하고 태연아. 원래 금요일이에요. 근데 소연이가 그때 금요일날 며칠에 못 온다 했잖아. 난 그게 오늘인 줄 알았어. 저번 주랑 이번 주에 금요일날 못 온다는 말이었어. 들어가세요. 응.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소연이가 오늘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럼 보강을 언제 하지? 하면서 아까 토요일에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 오늘 됐어? 내일 와. 내일 어떻게 오지? 내일 와서 중상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문학공부 근데 보니까 그 태연이가 산학공 나그네 올려준 게 여기 8,000원이라고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안 하고 그거 하나? 그치. 이런 나이다 그래도 내가 만들었거든? 남은 단원으로. 일단은 만들었고 7,000원도 안 내? 로봇 시대 이거? 저번에 맞네. 일단은 이거랑 중백어랑 8,000원 부담은 다 넣어놨거든. 일단은 하객제가 그리고 이제 그 부교재에 있는 것들은 쌤이 따로 하면 몇 번 줄게. 그치? 부교재 갖고 왔어? 없지. 저 오늘 사진도 사진도 없어. 다 찍었어. 보면 그거 초등학생 나오는 거야. 그럼 부교재 그 중간중간 있는 작품 있어? 근데 저희 그 수학동 나그네 하나랑 뒤에 그 고전문학 그 신민영이랑 여자친구 빼고 나중에 세 개밖에 안 돼요. 뭐야? 그게 그거지. 올려준 거지. 네. 그거 다 고정문 거던데? 그치? 뭐 그 강남동 2구에 그거 다 그건데? 다 고정문 거던데? 일단은 여기에 쌤이 고정문 법이랑 다 실어놨고 그러면은 내일 와서 고정문 법 시작하고 그럼 작품은 금고 준다고 했어? 요새 잘안 올수 있어요. 우리 금고하자. 이거 일단 가져가면 돼요. 혹시 그 부재도 썼어? 2층 데스크. 이거 2층 데스크 가져가야 돼. 하고 왔어? 그래서 이거 일단은 그 데스크 들려서 원래 그 쌤이 주면 돼. 근데 이거 갖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 이거.
맞아. 이거 내일 붙어. 보잖아. 그리고요. 그 21년도 11월 그게 생각보다 많은 거지? 그런데 그것만 들어가면 돼. 다른 것도 들어가. 뭐? 아직까지 이렇게 봄이 확실하게 말씀. 21년도 11월 5일? 이번에? 그럼 그것도 한번 풀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이거 나가. 그렇지. 네. 일단 이거 그냥 하나 갖고 있고, 세연이. 그런데 이거 근데 그 세연이가 2번 빠졌잖아, 수업. 그게 1811하고 1809거든. 그래서 공부 일단 줄게. 왜냐면 그 수업 내서 듣고 애들 다 한 번에 공부를 해야지, 그치? 이때 그 지금 눌러줄게. 아, 그래서 오늘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 프로젝트는 잘했어? 근데 응. 그게 얘네가 아니라 응. 그냥 발표하고 너무 뻔하게 끝났어요. 아, 그냥 약간 뭐 생기부 적어주는 거야? 아유, 요즘 진짜 애들 힘들게 산다. 가자, 내려가자, 이제. 쌤이 그럼 모이고 찍는 거. 야, 쌤이 9시에 열는데 저번에도 문학이 제일 빨리 나갔는데 그래서 새로 더 열 수도 있대. 더 열면 월요일 오구나 일요일이라는데 중간은 없나? 전혀 안 나. 찾아보니까 봄 빼고 다 있어. 교재가. 여기 하고 싶은데 옮겨. 일로 옮겨. 책을 일로 옮겨. 원래 필요한 사람이 옮기는 거야. 소민이 어쩔 거야. 망했어. 한번도 안 했는데. 올리긴 했는데 만들 수가 있겠다. 너무 좋으니까. 앞에 보여? 뭐야? 의자 장난 아니야. 뭐야 이거? 제목 읽어. 하지 안 한다 얘기. 할래? 우리 할 걸? 근데 이제 하려지. 그래. 썰기 신청서하고 물음표 발송하는데 약간 불안했어.
너 수학 2차 시험 봤어? 응, 다음 주. 근데 안 봤어. 난 봤어. 1차만 봤어. 근데 문제가 너무 웃겨. 그러니까 약간 어려워. 진짜? 정의가 어려워. 정의가. 정답? 들어봐. 가로가 개결의 크기, 세로가 도수인 직사각형 막대를 나열해 표시한 그래프의 이름은 그거 아니야? 그 히스토그램? 아니야. 아, 그래. 글자수가 5개거든? 근데 아니라고 했어. 나는 기억이 안 나, 답이. 뭐였지? 아무튼 아닌데? 막대 그래프 아니야? 막대 그래프. 아니야. 그 친구가 답을 얘기했거든. 그게 아니었어. 아, 소민이었구나. 안녕. 완전 시각인데? 302호로 해가지고 302인 줄 알았는데 차라리 말았지. 같은 거? 같은 거 아니야. 아니 나도 내 친구를 떨어뜨렸거든. 실패했어? 근데 김은쌤만 나왔어. 내 친구도, 내 친구도. 아, 지혜리 또 지각. 예리야. 얘 보면 7시로 알고 있을까? 그때 장담할게. 예리야. 맞아. 그러면 너 5번이야, 4번이야? 나 5번. 5번? 응. 여기 있네. 우리 반이랑 축구부였는데. 근데 우리만 잘하면 되네. 우리만 벼르고 있어. 얘네가 딴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너가 너 이걸 말했잖아. 맞아. 우리가 얘네 축구를 너무 잘해. 우리는 지금 e스포츠 이겼다며. 우리 4강이야 이제. 그러니까 올라갔다며. 우리 4강이야. 누가 올라온지 알아? 몰라. 우리만 졌어. 우리만이 진 이유. 그 구성원이 다 지각하는 애들 구성원인데 간신히 8시에 맞춰왔지만 너무 졸려서 실패. 너무 졸려서? 안 되겠어. 우리 오늘 애들이 진짜 완전 발랐어. 몇대 몇이었어? 엄청 차이 났어? 13대 28이었나? 오, 그러니까 짱 잘했어. 우리 정확한 점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근데 여자애들은 롤을 몰라서 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서 오 약간 뭔가 다 죽이는 것 같아. 오 이러고. 스코어만 보면 알 수 있어. 아 맞다 나 인스타그램 비활성화했는데. 뭐지 그래서 못 본다. 난 인터넷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볼 수 있어. 근데 귀찮을 거야. 아 맞아. 괜찮아 사실. 예리가 안 왔어요. 민소. 네, 맞지. 소민이 친구였어? 네. 진짜 몰랐어. 혹시 너 방학 때 뭐야? 아 쌤이 저번에 말했어. 그치. 그래, 쌤이 누군지 알아보라 했어. 아, 과학쌤이 말했어? 아니, 가르치 아 맞아. 나도 거기서 들었네. 나도 하라고 했어. 그래 나도 거기서 들었네. 나는 민성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네. 나는 무슨 일정이 좋은 거야. 맞아. 시작생이 말했네. 그러니까 시작해 얘기했어. 아니, 나는 민성이 그 데스크 사람들이 원래 여기서 수업 듣고 있었다고. 어제 원래 우주선 수업 들었는데 요일이 안 돼가지고 들었어요. 무거워요. 그래서 내가 그럼 복도 다닐 때 조심해야겠다. 저기가 난 몰라가지고 그래서 일요일 날 봤었어요, 쌤. 나? 네. 어디서? 나중에 여기 있어요. 국방이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이제 나중에 우수쌤 보면 우수쌤 속상하실까봐. 아니야? 예리는 요. 예리? 한 5분쯤 도착하지 않을까요? 예리 7시로 알고 있어. 어떡해요? 네 근데 아니야 아까 대답 왔어. 아, 진짜요? 내가 서연이 때문에 맨날 이거 보내는 거 알지? 서연아 얘가 맨날 시간을 몰라가지고 아 버스가 너무 늦어서 또 범위에서 밥 먹다가 늦게 오는 거 아니고. 예리 버스가 너무 느려 조금 늦을 것 같아. 날아온대. 우리 검사하자고 날아오는지. 어디요? 아니 없어요. 이거 언니 거예요. 여기. 여기 한 302호로 가도 필기구만 필기구. 했어요? 아니, 차라리 바글바글 하려고. 아 근데 그때 원격 강의실이어가지고. 제가 원래 자전거 타러 가면 찔렀어. 내가 원래 돈 내야 돼? 근데 딱 나랑 들어올 때 너무 마치고 내가 앉았다가 누구지 하고 계속 봤는데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기서 보기에는 저분이 핸드폰 하던데요? 근데 쌤도 몰라. 지금 일도 안 남았는데 내보내기 그렇잖아.
아니 나 요즘 안 다녀. 그지? 과자가 오케이. 그러니까 막 층마다 다르더라고. 아 진짜? 어. 5층은 좀 덜한데 4층은 좀 빡세. 약간 운반이구나. 어. 5층이 4층이 빡세? 5층보다 빡세. 진짜? 내가 느꼈을 때. 5층에 약간 대생이 많아가지고. 그래? 약간 신경 못 써. 아니 나 썸머할 때 어떤 조교생이 누구였는데 어떤 쌤이 밥 먹을 때 핸드폰 느리고 하면서 소리치는 거야. 복도에서 개 무서웠어. 너네 민터해? 민정이 민터해? 일단 했는데 되게 나 마트에 쌤한테 물어봤는데 방금 내려가서 물어봤는데 다 민터. 너? 민터? 나 민터해. 나도 민터해. 부럽다. 너는 그냥 이곳에 소민아 가중해? 가중해? 나도 안 해. 열심히 해 얘들아. 말하지 마. 진지요. 얘가 날아올 수 있을지. 얘를 못 나누는데 서연이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영상으로 보고 다른 유로 오기로 했어. 아이고. 고생게. 잠깐만. 봤어? 수민이 거? 얘를 여기 앉힌 게. 지각생의 자리에. 아니 그건 아닌데 오히려 명당이에요. 민성이 검팔고야? 저거 칠팔고야?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괜찮아? 약간 외로워? 어떡해? 올라와 여기 한 번도 없네. 저기 저기로 가도 되겠죠? 어디? 얼른 가도 돼? 그럼 저 여기로 얘 근데 얘 원래 이 자리에 앉아. 맞아요. 얘는 맨날 저 자리에 앉더라고. 근데 얘네 얼굴이 잘 안 보여 원래. 아, 네, 걔는 나한테. 아니야? 뭐야 너 실패했지 지금. 아니. 친구가 안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안양에서 나왔단 말이야. 누가 안 보는? 네, 너무 모르겠어. 자기가 일방적으로 안다고 했어. 너를. 아니 이름만 안 한다. 비밀이야. 나도 이름만 안 해도 되게 많아. 내가 일방적으로 안 했는데. 그치. 어제 우리 거의 동장이었어요 여기. 진짜 지난 밤 아직도 저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허리 아파 죽겠어. 아이고. 거의 나랑 조교님이랑 거의 전쟁이었지. 허리야. 약간 여기 오니까 구경 온것 같아. 사실 소민이 그렇게까지 우리 오래됐지 않았는데 고향을 온 기분이래 소민이가. 소민 잘 지냈어 소민아? 네. 그 사이에 막 지수쌤 애들한테 막 치킨 쏘시고 이랬던데. 아 맞아요. 봤어? 제가 원래 마지막 날 갔었어야 어. 되는데 제가 그때 못 갔어? 가족이 있어. 어. 마지막에 못 갔어요. 소민아, 지수쌤 마지막 때 울었어? 어제 간다고 들었을 때 울었어? 아 소민이가? 난 근데 소민이 안 울 것 같지 않아? 예리가 애들이 우는데 자기가 눈물이 안 났다고. 애들 울었대? 와. 근데 예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 근데 그거 아니야? 그 서연이와 같은 학원을 다니는 어떤 아이가 그 수학 학원의 쌤이 사라지는데 슬퍼했다고. 그래서 예리가 그걸 보고 나도 울었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뭐야 맛있는 거 주는 줄 알았잖아. 야 이거 진짜 득템이다. 애들 맨날 나한테 지우개 달라고 하는데 난 지우개가 없거든. 으아 예리 못 날고 있어. 어쨌든 안 왔더라고요. 잘 모르잖아. 야 근데 너 12월에 나오면은 윈터 때 쫓겨나 1월에. 그냥 4층에 한 자리밖에 없어. 근데 서연아 걱정 마. 그거 윈터 시작하고 나잖아. 그 일주일만 해도 엄청 많이 빠져. 아 맞아. 수업 이렇게 출석부 보잖아. 그러면은 당당당당 이렇게 나가 있어. 그래 또 새로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그 윈터 출석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니야. 그냥 애들만 이렇게 있다가 무슨 서바이벌처럼 사라져. 그리고 그대로 차올라. 진짜. 그래서 윈터 때 이름 진짜 안 외워져. 이름이 안 외워져. 애들이 막 왔다가 이랬는데 또 없고 또 있고. 왜냐면 매주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진짜 윈터 때 이름 외우기 너무 힘들어.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러니까 너가 좀 늦게 했다고는 하더라. 맞아요. 근데 물어보고 왔는데. 근데 비밀이라고 맨날 안 알려주지 않니? 안 돼요. 비밀이라 그래. 짱 많다고는 알려줬어요.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빠질 것 같긴 하다고.
근데 내 생각에도 일단 개강 전에는 안 빠질 수 있는데 개강 후에 빠질 것 같아. 애들 진짜 많이 사라져. 고3은 잘 안 사라지거든, 그래도. 근데 일단 예비 고1은 진짜 그냥 우수수. 그냥 이빨 빠지듯이. 2학년도 많이 빠질 것 같아, 솔직히. 그게 중요해. 이게 사동 윈터인지 피동 윈터인지 능동 윈터인지 이게 중요해. 사동 윈터도 있잖아. 그 있잖아. 간접 사동 윈터가 있고 직접 사동 윈터가 있잖아. 그럼 직접 사동 윈터 애들은 거의 웬만하면은 우르르 사라져. 한마디로 등록 당한 거지. 이번에 진짜 친구들이 주변 친구들 진짜 많이 해요. 아 진짜. 우리 서희 빼고 다 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러셀 친구들이 많으니까. 러셀 애들은 정말 많이 하긴 하더라. 신기해. 평촌 메가 때는 이거 빨리 이거 녹화 끄고 말해야지.